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를 0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자를 깎자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판 금리 인하 논쟁이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오늘 한번 정리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재단 그 개발자들이 새로운 얘기를 냈는데 그게 뭐냐? 지금 보시면 저스틴 드레이크라고 해요. 이름이. 그래서 뭐 6명이 초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8월 4일 날.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EIP 뭐 8361이라고 스테이킹 이자율을 낮추자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한 35% 정도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죠. 근데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죠. 적을수록 높고 많이 넣을수록 줄어들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스테이킹을 하는 것만큼 이더리움이 새로 발행이 돼서 스테이킹 한 사람한테 이자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스테이킹 비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게 될까? 이자로 지급되는 새롭게 발행되는 이더리움의 양이 늘어나겠죠? 공급량이 늘어나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비율을 전체 공급량의 50%를 기준선으로 해서 50%에 도달하면 이자를 주지 말아버리자. 수익률, 이자 수익률을 0으로 수렴해버리자. 그래서 한 번에 딱 주지 말자. 이게 자르는 게 아니라 50% 갈수록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급량의 1%라고 친다면은 예를 들어서 5%라고 잡아볼게요. 이자를. 그러면 10%가 했어. 그러면 뭐 4%, 20%, 뭐 3%, 30%, 뭐 2%, 이런 식으로. 스테이킹 비율이 공급량의 40%가 되면 1%, 50%가 도달하면 이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킹을 넣는 사람들이 없겠죠? 딱 50%까지만 주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은 뭐 수익률 2.6%에서 이자가 2.6에서 1.15 뭐 절반 삭감을 한다. 요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공식 결정이 아니에요. 이더리움 재단이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커뮤니티 논의도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클라이언트 구현도 필요하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도 필요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당장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이더리움 스테이킹 비율이 어떤 상태냐면 26년도 4월 기준 공급량의 3분의 1을 돌파했어요. 35%인가 그렇죠? 매달 175만 개씩 이더리움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스테이킹으로. 그럼 이대로 간다고 하면 28년도 1월 달 전체 공급의 55%가 초과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넘는다는 거야. 55%. 그래서 스테이킹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 개발자들이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지 않겠니? 너무 빠르지 않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4천만 개 잠겨 있거든요. 2.6%예요. 이자가. 근데 소각 100% 도달 지점이 6천만 개야. 그러니까 2천만 개 이더리움이 더 잠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자가 0으로 바뀐다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리는 이겁니다. 야, 얘네들 봐라. 만약에 이더리움 투자자 중에 누구는 스테이킹을 했고 누구는 스테이킹을 안 했어. 그러면 스테이킹을 한 사람은 계속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고 안 한 사람은 계속 제자리인 건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더리움의 내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니니? 가치가 하락하는 거 아니니? 불공평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스테이킹을 못 하거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국가에서 뭐 막아놨거나 하여튼 못하는 사람들은 아깝지 않니? 공평해야 되지 않겠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스테이킹 비율이 높고 이자를 주다 보니까 새로 발행해서 시장에 공급되는 이더리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테이킹을 맡기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공급량이 너무 많아.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겠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전체 공급량이 50%딱 되면은 이자 0% 줘버려라. 브레이크 걸어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말고도 진짜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는 뭐 비트마인이나 리도 파이낸스라던가 바이낸스 스테이크 이더라든가 뭐 로켓풀 이런 애들 있죠.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앞으로 뭐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투표를 할 때 영향력이 세겠죠. 그러니까 재단 입장에서는 지네가 영향력을 뭐 안 가진다고 했으니까 탈중앙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지네가 아니어도 특정 이런 리도나 아니면 바이낸스 아니면 비트마인 이런 특정 집단한테 영향력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스테이킹 비율이 높은 것만큼 유저가 많은 것만큼 표를 많이 행사할 수 있잖아요. 리도 혼자 이미 지금 940만 개 갖고 있어. 1000만 개 가까이. 그럼 소수의 기관이 이더리움의 검증자 역할을 하는 걸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중대한 결정을 나중에 할 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재단이. 그래서 안 돼. 스테이킹 한 50% 정도 되면 브레이크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커뮤니티 판에서 장단점이 나뉘고 있거든요. 비트마인에겐 악재네요. 악재일 수 있죠. 자, 장점, 단점 한번 얘기해 들어볼게요. 일단은 반대 논리가 있어요. 누가 제일 반대할까? 얘네들이 반대하겠지. 리도 파이낸스, 바이낸스 스테이크 이더, 뭐 로켓풀, 그리고 에이브 프로토콜 이런 애들. 디파이 생태계 애들이 반대하겠죠. 왜? 이더리움 스테이킹 해가지고 그걸로 이자 노나 먹고 수익 구조인데 스테이킹 이자 안 준대. 그러면 안 맡기겠죠, 사람들이. 지네들 돈벌이 수단이 떨어지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생각으로만 또 바라볼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이브 CEO가 만약에 이더리움 예치 이자를 안 준다, 스테이킹 이자를 안 준다고 하면 누가 이더리움을 투자하겠니? 솔라나 살 것 같은데? 아니면 뭐 XRP 살 것 같은데? 다른 알트코인을 산다고 하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더리움이 지금 그 기존에는 미래 성장형, 성장주 매력만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이제 스테이킹 ETF가 승인이 되면서 배당, 채권형 상품 요 성격까지 같이 붙어버렸잖아요. 요 두 가지가 붙어서 더 매력적인 건데 기관들이 뛰어드는 건데 그중에 배당 성격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 당연히 기관들 입장에서 야 이더리움 매력 없는 거 아니야? 별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검증자가 줄게 되면 이더리움 스테이킹한 사람이 없어져 줄어들어. 그러면 네트워크 보안이 약화되겠죠. 근데 사실 검증자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 네트워크 보안 약화는 안 돼. 요거는 이제 지네들이 하는 얘기고. 비트코인 지금 채굴장들이 AI 데이터 센터로 많이 이전하고 있죠. 그런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화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채굴 수요는 있어요. 언제든지 반드시. 왜? 경쟁자가 줄면 수확량이 더 늘어나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스테이킹 안 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있어. 검증자는. 있기 때문에 의미 없다. 그리고 스테이킹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비트마인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라던가 이런 BM 모델들이 이제 개발이 되거나 시장에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좀 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을 검증하는 사람들이 수익만 받으려고 스테이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수익이지만 나중에 이제 파생적으로 다른 수익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스테이킹 이자율이 낮더라도 이더리움을 할 수 있다. 스테이킹 안 돌리더라도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검증자를 그만둘 유인이 있다? 요거는 맞지 않다. 근데 의미 있죠. 명분이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1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합의도 필요하고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볼까라고 제가 제안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장점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장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은 시장에 공급되는 지금 스테이킹 발행량이 이자 주는 그 새롭게 발행되는 양이 너무 많다. 그럼 이더리움의 가치가 발행 때문에 떨어지는데 오히려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뭐 아니면 돈 거죠. 스테이킹 수익이 없어져서 매력 없어가지고 안 찾거나 혹은 새롭게 발행되는 양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 이제 붙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더리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생각들 하실 건데 이거는 사실 이더리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POS 지분 증명 방식이죠.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니라 지분 증명 방식의 네트워크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체인들은 다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폴카닷도 있었고요. 솔라나도 있었고 니어 프로토콜, 셀레스티아 얘는 다.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3월 14일 날 뭐가 있었냐면 신규 발행이 1년마다 1억 2천만 폴카닷이 발행이 되거든요. 이거를 5,500만 개로 그냥 삭감을 해버려요. 줄여요. 발행량을. 커뮤니티에서는 폴카닷 반감기다. 반으로 줄였다. 이런 얘기들을 해. 그러니까 지분증명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만큼 발행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서 걱정거리가 있는 거야. 해결할 문제가. 이더리움도 무제한 발행이니까.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이 2100만 개 딱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이더리움, 폴카다, 솔라나, 뭐 니어, 셀레스티아 다 무제한 발행이니까 얘네들 생태계마다 발행되는 물량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를 얘네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입장에서도 재단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테이킹 이자 계속 주면 계속해서 공급되면은 누가 막을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그 얘기랑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50%까지만 스테이킹 이자 주고 나머지는 주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모든 POS 생태계, 지분 증명 방식의 생태계 얘네들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랑 좀 비슷해요? 연준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매크로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석하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 응? 여러분들 봅시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 그러면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의 예금이 늘죠. 그리고 미국 국채에 많은 자본이 묶여요. 야, 위험성 자산 시장보다는 좀 안전한 자산 시장이 좋다. 금리가 높을 땐.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요. 주식, 기업으로 흐르죠. 자, 이더리움은 똑같아요. 이자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어디에 묶인다? 스테이킹에 묶여요. 근데 이자를 적게 줘. 그럼 스테이킹 할 필요가 없어. 굳이 스테이킹 할 필요 있어?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재단이 내놓은 제안과 뭐가 지금 흡사하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 인하 논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여러분 재밌다니까. 똑같은 메커니즘을 흘러간다고. 신기하게도. 스테이킹이 예금 국채로 보시면 되고 디파이가 주식 기업 투자로 보시면 돼요. 안전한 곳에 묶어둘 거냐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할 거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가 없어. 둘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각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봅시다, 여러분들. 스테이킹 이자율을 높여서 스테이킹 풀에 묶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스테이킹 풀에 묶어놓으면은. 그러면 안정적으로 검증자 역할도 잘 할 거고, 지금처럼 탄탄하게 이더리움 생태계에도 유입도 들어오겠죠. 이자를 받으려고. 근데 반대로 이자를 낮춰. 그럼 어떻게 될까? 스테이킹 예치량에선 쭉 빠져나가고, 그게 어디로 간다? 디파이 생태계로 가요. 디파이 생태계로 가서 뭐를 하냐면 이더를 스테이킹에서 묶어놓지 않고 에이브나 막 이런 다른 플랫폼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담보로 맡겨놓고 레버리지를 받아요. 그래서 다른 밈코인을 투자하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뭐 롱숏을 친다던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게 왜 유리할 수 있냐면 내가 100만 원치 이더리움을 맡겨놨어 스테이킹 풀에. 그럼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으로만 따졌을 때는 딱 100만 원 있는 거죠. 근데 스테이킹 이자를 안 준대. 이더리움 재단이 제안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스테이킹 풀에 안 넣고 디파이 플랫폼에다가 담보를 맡겨놓고 이거를 또 100만 원 담보를 대출을 받았어. 그럼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은 총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아, 그럼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1.5배, 1.8배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이 된다. 실사용 증가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똑같아. 주식이나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죠. 이더리움 재단도 이자를 낮춰. 그럼 어떻게 된다? 스테이킹에서 디파이로 간다. 디파이 시장에 가서 담보 레버리지를 받아가지고 유동성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연준 통화 정책이랑 여러분들 비유를 하니까 재밌죠? 이해가 가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장단점이 확실해요, 여러분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더리움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모든 지분 증명형 방식의 알트코인 얘네들 다 문제라는 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가격이 왜 오르지 못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 지분 증명 방식의 이런 구조들, 요것 때문에 가격이 못 오르지 않나.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매력을 이더리움도 매력을 갖고 있으면 좋잖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대신 너무 극단적으로 할 필요 없고 공급량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부분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거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뭐 올라요, 뭐 떨어져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한일 뿐이에요. 지금 8월 말에 그 뭐였지? 로스트레담이었나? 아 글렌스테레담 이더리움 대규모 업데이트 있죠? 그게 먼저 최우선입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